태양은 창백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대지는 끝없는 백색의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빙하기의 가장 혹독한 시기. 모든 생명체가 죽음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은 무거운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고 그 아래 펼쳐진 세상은 자비 없는 추위가 지배하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바람은 단순히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살갗을 베어내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협곡 사이를 휘몰아칩니다. 이 황량한 설원 위에서 시간은 멈춘 듯 보이지만 생존을 위한 투쟁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 덮인 산맥의 깊은 주름 속에서 작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인 인간들입니다. 두꺼운 술록 가죽과 털로 온몸을 감쌌지만 뼈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들의 호흡은 하얀 증기가 되어 공기 중에 흩어지고 눈썹과 수염에는 입김이 얼어붙어 만든 작은 고드름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이동하지만 누구도 입을 열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할 힘조차 아껴야 하는 에너지가 곧 생명인 극한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의 가장 큰 적은 추위가 아니라 바로 굶주림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사냥은 계속 실패했고 비축해둔 식량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입니다. 사냥꾼들의 뺨은 홀쭉하게 패여 있고 눈빛은 깊은 절망과 광기가 뒤섞여 번들거립니다. 그들의 위장은 비어있지만 신체는 생존 본능에 의해 비상사태로 돌입하여 마지막 남은 근육과 지방을 태우며 버티고 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 속으로 깊이 빠지는 발은 청은망은 무겁지만 멈추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에 그들은 기계처럼 다리를 움직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생명을 지켜줄 유일한 도구이자 희망인 창이 들려 있습니다. 단단한 물풀의 나무를 깎아 만든 자루 끝에는 흑요석이나 부싯돌을 정교하게 쪼개 만든 날카로운 팁이 짐승의 힘줄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이 무기는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지혜의 결정체이며 인간이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그러나 이 창은 동시에 매우 위험하고 불안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사냥꾼은 자신의 팔이 닿지 않는 곳의 적을 공격할 수 있지만 한번 손을 떠난 창은 더 이상 주인의 통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냥꾼들은 바람의 냄새를 맡으며 본능적으로 이동 경로를 수정합니다. 바람은 단순히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정보를 실어 나르는 매개체입니다. 썩은 나무 냄새, 젖은 이끼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섞여 있는 짐승의 누린내를 감지하기 위해 그들은 코를 벌름거립니다. 시각보다는 후각과 청각이 먼저 위험과 기회를 포착하는 이 원시의 세계에서 감각은 생존을 위한 레이더와 같습니다. 그들은 눈 덮인 바위 틈과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를 훑으며 사소한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지형은 점점 더 험준해지고 발밑은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 내린 눈 아래에는 수천 년 동안 얼어붙은 빙하의 층이 숨겨져 있어 자칫 방심하면 미끄러져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경사진 비탈길을 오르는 사냥꾼들의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습니다. 미끄러운 바위를 딛는 발바닥의 감각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체중을 조심스럽게 분산시킵니다. 이곳은 인간이 걷도록 설계된 길이 아니며 오직 사냥이나 맹수들만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때 선두에 섰던 사냥꾼이 조용히 손을 들어 무리를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고정된 곳에는 거대한 발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슴이나 늑대의 것이 아닙니다. 발자국의 크기는 성인 남자의 머리통보다 크고 깊게 박힌 발톱 자국은 그 주인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힘을 가졌음을 암시합니다.
사냥꾼들은 즉시 그 발자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이 설원의 제왕, 동굴, 곰 케이브베어의 흔적입니다. 동굴곰은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덩치와 두꺼운 가죽, 그리고 한 번의 휘두름으로 척추를 부러뜨릴 수 있는 앞발을 가진 이 괴물은 인간이 감히 1대1로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보통 때라면 사냥꾼들은 이 흔적을 보고 즉시 방향을 돌려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뱃속을 갉아먹는 굶주림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고통인 허기가 그들에게 무모한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발자국은 비교적 신선합니다. 눈이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덮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짐승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의 합의에 도달합니다. 이 사냥은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성공한다면 부족 전체가 며칠, 아니 몇 주를 버틸 수 있는 고기와 가죽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것은 곧 참혹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들은 창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죽음의 아가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추적은 신중하고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그들은 바람을 등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짐승의 후각 범위를 벗어나기 위해 크게 우회합니다. 눈을 밟을 때 나는 뽀드득 소리조차 짐승을 깨울 수 있기에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공기 속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립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치명적인 사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얀 눈은 곧 붉은 피로 물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목표물을 발견합니다. 가파른 절벽 아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거대한 바위 동굴 입구에 검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동굴곰은 아직 깊은 겨울잠에 빠져 있거나 막 잠에서 깨어나 비몽사몽한 상태인 듯 보입니다. 짐승의 숨소리는 천둥처럼 낮게 깔리며 주변의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그 거대한 덩치는 마치 바위 자체가 살아 숨쉬는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을 줍니다. 인간은 그 앞에서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사냥꾼들은 흩어져서 포위망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조직적인 전투입니다. 각자의 위치를 잡는 그들의 움직임은 오랜 시간 동안 손발을 맞춰온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누군가는 짐승의 시선을 끌고 누군가는 퇴로를 차단하며 가장 강한 투창수가 결정적인 일격을 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도 변수는 존재합니다.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자연 환경과 불완전한 도구, 그리고 인간 내면의 공포심입니다. 이 무리의 리더이자 가장 뛰어난 투창수인 한 사냥꾼이 공격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는 수많은 짐승을 쓰러뜨린 베테랑이며 그의 창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창은 묵직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과 무기를 믿습니다. 이 돌조각이 짐승의 두꺼운 가죽을 뚫고 심장을 꿰뚫을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그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배신당할 수 있는지를 지형은 사냥꾼에게 불리합니다. 그가 딛고 서 있는 바위는 얇은 눈으로 덮여 있어 그 아래의 상태를 짐승의 털처럼 숨기고 있습니다. 수천 번의 동결과 해동을 반복하며 표면은 유리처럼 매끄러운 얼음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평평한 초원이 아닙니다. 균형을 잡는 것조차 힘겨운 경사면에서 전력을 다해 창을 던져야 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거대한 모순입니다.
그러나 굶주림은 그에게 망설일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동굴곰이 갑자기 고개를 듭니다. 예민한 감각이 낯선 냄새를 포착한 것입니다. 짐승의 작은 눈이 번뜩이며 어둠 속에서 빛납니다. 그 순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짐승이 완전히 일어나 전투 태세를 갖추기 전에 승부를 봐야 합니다. 사냥꾼의 근육이 수축하며 폭발적인 힘을 낼 준비를 마칩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혈관을 타고 흐르며 아드레날린을 펌프질합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지려 합니다. 바람이 잠시 멈추고 세상이 정지한 듯한 찰나의 순간, 사냥꾼은 바위 뒤에서 뛰쳐나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짐승의 목덜미와 어깨 사이, 생명과 직결된 급소입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목표물만이 보이고 주변의 배경은 흐릿하게 물러납니다. 창을 잡은 오른팔이 뒤로 젖혀지며 활시위처럼 팽팽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척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력을 창 끝에 실어보내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가 딛고 있는 땅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눈 아래 숨겨진 빙판은 그가 체중을 싣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자세,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각도였지만 단 하나의 변수, 발밑에 마찰력이 부족하다면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인간은 도구를 만들었지만 그 도구를 사용하는 환경까지 지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냥은 시작부터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근육 덩어리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괴수,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인간. 이 비대칭적인 대결에서 인간이 가진 유일한 우위는 지능과 도구뿐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조차 물리 법칙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사냥꾼의 도약은 영웅적인 서사시의 시작처럼 보였지만 비극의 그림자는 이미 그의 발끝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와 설원을 비춥니다. 그 빛은 사냥꾼의 손에 들린 흑요석 창날에 반사되어 서늘하게 번뜩입니다. 짐승은 포효하며 몸을 일으키고 사냥꾼은 허공으로 몸을 날립니다. 이 짧은 순간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흩날리는 눈발, 짐승의 입에서 튀는 침, 사냥꾼의 거친 호흡, 그리고 창날의 차가운 질감이 극도로 선명하게 각인됩니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습니다. 배우들은 각자의 위치에 섰고 관객인 대자연은 무심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피할 수 없는 비극과 충돌하기 직전입니다. 사냥꾼의 확신에 찬 눈동자와 짐승의 분노에 찬 눈동자가 허공에서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운명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개입할 준비를 마칩니다. 바람이 협곡의 날카로운 바위 틈새를 통과하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기이한 휘파람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발은 점점 더 굵어지고 시야를 하얗게 가리며 사냥꾼들과 짐승 사이의 거리를 불분명하게 만듭니다. 이 눈보라는 사냥꾼들에게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들의 접근을 숨겨주는 은폐막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발밑에 도사린 치명적인 함정을 가리는 기만 전술이기도 합니다. 차가운 공기는 폐 속으로 들어와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의 반응 속도를 미세하게 늦춥니다. 자연은 이 대결의 무대를 공정하게 만들 생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혼란과 불확실성이라는 요소를 더해 생존의 난이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절벽지대는 수만 년 동안 빙하가 깎아내고 바람이 다듬어 만든 거칠고 불안정한 영역입니다. 사냥꾼들이 밟고 서 있는 바위 표면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얇은 검은 얼음, 블랙 아이스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눈이 녹았다가 다시 급격하게 얼어붙으며 형성된 것으로
젖은 이끼보다 훨씬 더 미끄럽고 위험합니다. 게다가 바위 틈 사이에는 오랜 풍화작용으로 부서진 날카로운 돌 조각들이 흩어져 있어 자칫하면 발목을 접질리거나 베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두 발로 걷는 인간보다는 네 발로 중심을 잡는 짐승에게 훨씬 유리한 홈그라운드입니다. 사냥꾼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도 완벽하게 의사소통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짓 하나, 눈빛 교환 한 번으로 서로의 위치를 조정하며 거대한 포위망을 구축해 나갑니다. 이것은 수세대에 걸쳐 전수되어 온 집단 지성이자 약한 개체가 강한 개체를 제압하기 위해 고안해낸 생존 전략입니다. 그들은 반원 형태로 넓게 퍼져 짐승의 퇴로를 차단하고 절벽을 등지게 만들어 짐승을 고립시킵니다. 이 전술적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조화롭고 은밀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짐승이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굴 입구에서 흘러나오는 짐승의 냄새는 더욱 짙고 역하게 코를 찌릅니다. 그것은 썩은 고기와 오래된 피, 그리고 젖은 털이 섞인 원시적인 죽음의 향기입니다. 사냥꾼들의 후각세포는 이 자극적인 냄새에 경고 신호를 보내며 뇌를 각성시킵니다.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며 냄새를 흩뜨려 놓지만 사냥꾼들은 짐승의 정확한 위치를 놓치지 않으려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들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지만 겉으로는 차가운 바위처럼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공포에 질려 달아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는 것은 오직 생존에 대한 처절한 갈망뿐입니다. 이제 거리는 불과 수십 미터로 좁혀졌고 긴장감은 질식할 듯이 팽팽해집니다. 사냥꾼들은 각자의 무기를 점검하며 마지막 공격 준비를 마칩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돌창은 인류가 가진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부서지기 쉬운 도구입니다. 흑요석 날은 면도날보다 날카로워 살점을 쉽게 가를 수 있지만 뼈나 바위에 부딪히면 허무하게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빗나간 창은 곧 무방비 상태를 의미하며 그것은 곧바로 짐승의 방역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간 변덕스러운 산악바람이 방향을 바꾸며 사냥꾼들의 채취를 동굴 쪽으로 실어 나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은밀했던 접근은 순식간에 노출되었고 기습의 이점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동굴 깊은 곳에서 거친 숨소리가 멈추고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짐승이 침입자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지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안광이 켜지고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몸을 일으킵니다. 사냥꾼들의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본능적인 공포가 전신을 휘감습니다. 거대한 동굴곰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놈이 뒷발로 일어서자 그 키는 3미터를 훌쩍 넘기며 사냥꾼들을 압도하는 거대한 탑처럼 솟아오릅니다. 두꺼운 지방층과 근육으로 무장한 몸뚱이는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을 것처럼 견고해 보입니다. 놈의 입에서는 하얀 김과 함께 걸쭉한 침이 흘러내리고 앞발에 달린 갈고리 같은 발톱은 바위를 긁어대며 섬뜩한 소리를 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큰 곰이 아닙니다. 빙하기라는 가혹한 환경이 빚어낸 괴물이자 이 설원의 절대적인 지배자입니다. 짐승은 사냥꾼들을 향해 지축을 울리는 포효를 내지릅니다. 크앙 하는 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며 절벽에 쌓인 눈더미를 진동시켜 작은 눈사태를 일으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공포에 질린 몇몇 사냥꾼들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치지만 이미 물러서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짐승의 사례는 명확하고 이제 남은 것은 죽느냐, 죽이느냐의 원초적인 대결뿐입니다. 리더인 사냥꾼은 동료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앞으로 나섭니다. 그는 두려움을 씹어삼키며 고함을 질러 짐승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그의 역할은 미끼이자 처형자입니다. 짐승이 그를 향해 돌진하는 순간 측면의 동료들이 창을 던질 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발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눈 덮인 바위는 여전히 미끄럽고 불안정하지만 그는 자신의 균형 감각을 미끼로 합니다. 그의 눈은 짐승의 목덜미, 그 치명적인 급소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투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짐승은 육중한 몸을 날려 리더를 향해 달려옵니다. 땅이 울리고 눈보라가 휘날립니다. 그 속도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리더는 타이밍을 잽니다. 짐승과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심장은 터질 듯이 박동하고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는 창을 쥔 손에 온 힘을 집중하며 전신의 근육을 스프링처럼 압축합니다. 이제 곧 충돌합니다. 인류의 운명을 건 도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사냥꾼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굶주린 가족들의 얼굴, 모닥불가의 온기, 그리고 이전에 사냥에 성공했을 때의 환희, 이 모든 기억들이 그에게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는 단순한 고깃덩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혹독한 겨울과 멸종의 위기 앞에서 종종의 존속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는 전사입니다. 그의 창끝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짐승을 향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은 잔혹한 장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결정적인 일격을 위해 도약하려는 찰나, 그의 시야 밖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가 딛고 있던 바위 아래, 꽁꽁 얼어붙어 있던 흑이 짐승의 포효로 인한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자연이 만들어낸 우연의 함정입니다. 완벽해 보였던 사냥의 시나리오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리더는 앞으로 내디딘 왼발에서 불길한 감각을 느낍니다. 단단하게 지지해 줄 것이라 믿었던 땅이 꺼지는 느낌. 무게중심이 급격하게 무너지며 상체가 앞으로 쏠립니다. 뇌는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잡으라고 명령하지만 관성의 법칙은 이미 그를 통제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짐승은 코앞까지 다가왔고 창을 든 오른팔은 갈 곳을 잃고 허공을 휘젓습니다. 영웅적인 승리가 예상되던 장면은 순식간에 끔찍한 사고의 현장으로 돌변합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키려 합니다. 하지만 사냥꾼의 귀에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바위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의 발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짐승의 거대한 앞발이 공기를 가르며 내려쳐지고 사냥꾼은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것은 전사가 맞이하고 싶었던 최후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허무하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실수, 위대한 사냥꾼이 아닌 나약한 인간으로 추락하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단 정적 속에서 비극은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집니다. 넘어진 사냥꾼의 몸은 짐승의 발밑으로 굴러 들어가고 그가 생명처럼 움켜쥐고 있던 창은 엉뚱한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창의 자루 끝이 바닥에 바위 틈에 걸리고 날카로운 창날은 위를 향해, 즉 쓰러지는 주인의 가슴을 향해 고정됩니다. 자연의 우연과 물리적 법칙이 만들어낸 이 기막힌 각도는 악마의 설계도처럼 정교하고 잔인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 사냥꾼의 눈동자에 공포를 넘어선 경악이 서립니다. 그는 다가오는 짐승의 이빨보다 자신의 가슴을 향해 솟아있는 창날을 먼저 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자신의 체중과 넘어지는 속도가
그를 스스로 만든 무기 위로 밀어붙입니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깎고 다듬었던 가족을 먹여 살릴 도구가 이제 그를 앗아가려 합니다. 가장 믿었던 존재의 배신. 그것은 뼈 아픈 통증보다 더 깊은 절망을 안겨줍니다. 하늘은 여전히 무심하게 눈을 뿌리고 짐승은 눈앞의 먹잇감을 향해 입을 벌립니다. 주변의 동료들은 비명을 지르지만 그 소리는 바람에 묻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차가운 설원 위에서 벌어지는 비극은 우주의 먼지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우주 전체가 무너지는 재앙입니다. 창끝이 가죽옷을 뚫고 살갗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뜨거운 선혈이 하얀 눈 위에 흩뿌려질 것입니다. 시간은 잔인하게 정지합니다. 사냥꾼의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리는 그 짧은 찰나는 영원처럼 길게 늘어집니다. 중력은 자비가 없으며 물리법칙은 인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속도와 체중이 결합된 운동 에너지는 고스란히 그가 쥐고 있던 창으로 전달됩니다. 바위 틈에 단단히 끼인 창자루는 굽혀지지 않고 버티며 그 끝에 달린 날카로운 흑요석 날을 위로 치켰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냥감을 겨누는 무기가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는 섬뜩한 꼬챙이로 변해 있습니다. 사냥꾼의 눈은 공포로 크게 확장되지만 근육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그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자신이 만든 죽음의 도구를 향해 추락합니다. 폐역이 하는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눈보라치는 협곡에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소리입니다. 두꺼운 술록 가죽옷도, 추위를 막기 위해 덧댄 털도, 날카롭게 갈린 흑요석 앞에서는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못합니다. 면도날보다 예리한 돌조각은 가죽을 종이처럼 찢고 들어가 갈비뼈 사이를 파고듭니다. 흉곽을 보호하던 뼈가 으스러지며 창날은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합니다.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였던 무기가 가장 치명적인 암살자가 되어 주인의 심장 근처를 찔러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전투 중의 부상과는 차원이 다른 스스로의 무게로 자신을 꿰뚫은 처참한 자해입니다. 사냥꾼은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며 숨이 턱 막힙니다. 처음에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뇌가 이 엄청난 충격을 처리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마비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가슴 중앙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터지는 듯한 자결감이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창이 몸을 관통하여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마치 곤충 표본처럼 자신의 창에 꽂힌 채 설원 위에 박제되었습니다. 입에서는 비명 대신 쿨럭거리는 핏방울과 거품 섞인 숨소리만이 새어나옵니다. 눈앞에 있던 거대한 동굴, 곰조차 이 기이한 광경에 잠시 멈칫합니다. 맹수는 본능적으로 상대의 공격을 예상하고 근육을 긴장시키고 있었지만 적이 스스로 쓰러져 피를 토하는 모습은 놈의 예측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짐승의 붉은 눈동자에 혼란스러운 기색이 스칩니다. 그러나 그 혼란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터져나온 선혈의 냄새가 코 속으로 들어오자 놈의 본능은 전투 모드에서 포식 모드로 급격하게 전환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위협적인 적이 아니라 따뜻하고 신선한 고기일 뿐입니다. 짐승은 낮은 그르렁 소리를 내며 무방비 상태의 사냥꾼에게 다가갑니다. 사냥꾼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자신의 가슴에 박힌 창대를 내려다봅니다. 물풀의 자루에 새겨진 자신의 손때 묻은 무늬가 눈에 들어옵니다. 며칠 밤을 세워가며 정성스럽게 다듬고 짐승의 기름을 먹여 반질반질하게 닦았던 그 창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희망이라 믿으며 정성껏 만들었던 그 물건이 지금 자신의 생명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도구를 사용하여 자연을 정복하려 했던 인간의 오만에 대한 자연의 잔혹한 대답이자 역설입니다. 그는 자신의 피가 창자루를 타고 흘러내려 하얀 눈을 적시는 것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주변에 있던 동료 사냥꾼들은 얼어붙은 석상처럼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들의 리더, 무리에서 가장 강하고 날렵했던 전사가 허무하게 쓰러지는 모습은 그들에게 짐승의 공격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안 돼, 라는 외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공포가 성대를 옥죄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형이 무너졌습니다. 조직적인 포위망은 순식간에 와해되었고 각자의 머릿속에는 리더를 구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도망쳐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그 혼란의 틈을 타 공포라는 전염병이 무리 전체로 급속히 퍼져나갑니다. 쓰러진 사냥꾼의 폐가 찢어지며 호흡할 때마다 휘파람 같은 바람소리가 납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창을 뽑으려 손을 뻗지만 힘이 빠진 손가락은 창자루를 잡지 못하고 미끄러집니다. 고통은 이제 쓰나미처럼 몰려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차가운 눈바닥의 냉기와 가슴속의 뜨거운 열기가 기괴한 대조를 이루며 감각을 교란합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은 곰의 형상을 하고 비릿한 입 냄새를 풍기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살려달라고 외치고 싶지만 입안 가득 고인 피 때문에 그저 컥컥거리는 소리만 낼 뿐입니다. 동굴곰이 마침내 사냥꾼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놈의 거대한 그림자가 사냥꾼의 얼굴을 덮습니다. 놈은 앞발로 사냥꾼의 몸을 툭 건드려 봅니다. 아직 살아있는지, 방역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신중한 동작입니다. 그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사냥꾼의 부러진 뼈가 어긋나며 끔찍한 격통을 유발합니다. 사냥꾼의 몸이 경련하듯 튀어오르지만 고정된 창 때문에 다시 바닥으로 처박힙니다. 짐승은 그 반응을 보고 사냥감이 완전히 무력화되었음을 확신합니다. 놈은 입을 크게 벌려 하얀 송곳니를 드러냅니다. 이 비극적인 장면은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이라기보다는 신화 속 형벌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자신의 무기에 찔린 영웅, 그리고 그를 내려다보는 괴수. 하늘에서는 무심하게 눈이 내려 사냥꾼의 얼굴 위로 떨어집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뜨거운 눈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동료들이 있는 쪽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절망적이지만 동시에 도망쳐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떨고 있을 뿐입니다. 가슴에서 뿜어져 나온 피는 눈 위에 붉은 꽃을 피웁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뜨거운 혈액은 즉시 하얀 증기를 피어오르게 합니다. 그 몽환적인 붉은 안개 속에서 생명력은 빠르게 증발해버립니다. 인간의 몸은 약 5리터의 피를 담고 있는 가죽 주머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붉은 액체가 빠져나갈수록 사냥꾼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갑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사냥꾼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고리 속 한 조각 고깃덩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비명을 지르며 돌을 집어 던집니다. 이쪽이야, 이 괴물아. 그는 리더를 구하기 위해 혹은 적어도 시신이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 짐승의 주의를 끌려 합니다. 돌멩이는 곰의 두꺼운 가죽에 맞고 힘없이 튕겨나갑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곰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곰은 식사를 방해받은 것에 분노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피 묻은 입가를 핥으며 놈은 새로운 방해꾼들을 향해 포효합니다. 그 소리에 나머지 사냥꾼들도 최면에서 깨어나듯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리더는 치명상을 입었고
곰은 피 냄새에 흥분해 있으며 사냥꾼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구조를 시도하려면 누군가 곰의 정면으로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좁고 미끄러운 지형에서 광분한 곰을 상대로 부상자를 끌고 나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다 같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동료를 버리고 도망칠 것인가? 이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산수, 수완수의 문제입니다. 바닥에 쓰러진 사냥꾼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고통조차 멀어지고 대신 기분 좋은 나른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뇌가 분비하는 마지막 진통제, 엔돌핀의 작용입니다. 그는 몽롱한 상태에서 곰이 자신의 다리를 무는 것을 느낍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리지만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시선은 하늘의 회색 구름 너머 어딘가 따뜻하고 배부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실수가 자신을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곰은 사냥꾼의 다리를 물고 거칠게 흔듭니다. 몸에 박혀있던 창이 덜컹거리며 상처를 더욱 헤집습니다. 그 참혹한 모습은 남은 사냥꾼들의 마지막 용기마저 꺾어버립니다. 누군가 도망쳐 라고 외칩니다. 그 소리는 신호탄이 되어 무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질서정연했던 대형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살기 위한 처절한 도주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네 발로 기어서라도 그 지옥 같은 현장을 벗어나려 합니다. 바람소리가 사냥꾼의 마지막 숨소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얼음 바닥과 뜨거운 피 웅덩이 속에서 동료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완전한 고독 속에 빠집니다. 배신당한 것은 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자연 앞에서 인간의 유대감 또한 무력하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야생의 법칙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다치거나 약한 자는 버려진다. 그는 수없이 많은 짐승에게 했던 짓을 이제 자신이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눈은 계속해서 내려 피 묻은 현장을 덮기 시작합니다. 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먹이는 도망가지 못하고 방해꾼들은 사라졌으니까요. 놈은 앞발로 사냥꾼의 가슴에 박힌 창을 건드립니다. 거추장스러운 이 막대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툭툭 칩니다. 그때마다 이미 죽어가는 사냥꾼의 몸이 인형처럼 흔들립니다. 이 잔혹한 유인은 대자연이 인간의 도구 문명을 조롱하는 의식처럼 보입니다. 너희의 뾰족한 돌멩이가 너희를 구원할 줄 알았느냐? 라고 묻는 듯 합니다. 이제 사냥꾼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동공은 풀려 하늘을 향해 고정되었고 천은 급격히 식어갑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 우뚝 솟은 창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그의 묘비처럼 혹은 후세에 남기는 경고문처럼 흑요석 날은 붉게 물든 채 하얀 설원 위에서 기괴한 조형물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정교한 살상 무기가 결국 인간의 심장에 꽂혀 있는 이 장면은 빙하기의 역사 한 페이지에 붉은 잉크로 기록될 것입니다. 멀리서 도망친 사냥꾼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멈춰 섭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만 눈보라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상상할 뿐입니다. 곰이 그들의 리더를 찢고 씹는 소리를, 그들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동료를 버렸다는 죄책감 사이에서 몸서리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흘리는 눈물조차 추위에 얼어붙어 뺨에 달라붙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인 시대, 그들은 다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협곡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옵니다. 오직 곰의 저작, 주저우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공간을 채웁니다.
눈은 무심하게 내려 붉은 핏자국을 지우고 죽은 자와 산자의 흔적을 모두 공평하게 덮어버립니다. 비극은 끝났고 자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눈 아래 얼어붙은 땅 속에는 영원히 기억될 비극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배신당한 창과 버려진 사냥꾼, 그리고 생존의 비정한 진실이 피 냄새는 공기 중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사냥터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두머리의 허망한 죽음은 단순히 한 개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탱하던 정신적 기둥이 붕괴되었음을 뜻합니다. 사냥꾼들의 뇌리에는 절대적인 공포가 각인되었고 그동안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규율과 전술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참극은 그들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피식자의 본능을 강제로 깨웁니다. 이제 그들은 조직적인 사냥꾼 무리가 아니라 맹수 앞에서 흩어지는 나약한 초식동물떼에 불과합니다. 동굴곰은 쓰러진 사냥꾼을 제압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도망치는 나머지 무리를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놈의 입가는 피로 붉게 물들어 있고 흥분으로 부풀어 오른 콧구멍에서는 거친 김이 뿜어져 나옵니다. 곰은 포식을 위한 살생을 넘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불청객들을 완전히 몰아내려는 정복자의 태도를 취합니다. 놈이 다시 한번 땅을 박차고 포효하자 그 소리는 눈보라를 뚫고 도망치는 사냥꾼들의 등 뒤를 강타합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리며 그들의 다리를 더욱 무겁고 떨리게 만듭니다. 사냥꾼들은 눈 덮인 비탈길을 네 발로 기어오르며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평소라면 서로를 챙기고 후미를 방어하며 질서 정연하게 퇴각했을 테지만 지금은 오직 나만 아니면 된다는 비정한 생존 논리가 지배합니다. 누군가 미끄러져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는 손길은 없습니다. 뒤처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에 그들은 동료의 등을 밟고서라도 앞으로 나아가려 발버둥 칩니다. 이 순간 수만 년 동안 쌓아온 부족의 유대감과 형제에는 짐승의 공포 앞에서 허무하게 녹아내립니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그들은 생존의 필수적인 장비들을 하나둘씩 잃어버립니다.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예비창을 내던지고 식량을 담은 가죽 주머니마저 떨어뜨립니다. 지금 당장 몸을 가볍게 하여 속도를 높이는 것이 며칠 뒤에 굶주림보다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서론 위에는 그들이 버리고 간 인류 문명의 흔적들이 어지럽게 흩어집니다. 돌도끼, 물통, 가죽신 한 짝. 이것들은 그들이 얼마나 황급하고 비참하게 패배했는지를 보여주는 치욕스러운 증거물들입니다. 지형은 도망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합니다. 올라올 때는 신중하게 발 디딜 곳을 골랐지만 내려갈 때는 공포에 질려 무작정 뛰다 보니 수시로 균형을 잃습니다.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정강이가 찢어지고 얼음판에 미끄러져 굴러떨어지면서 온몸이 멍투성이가 됩니다. 하지만 아드레날린이 통증을 차단하고 있어 그들은 자신이 다친 줄도 모른 채 달립니다.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과 심장이 터질 듯한 박동만이 그들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감각입니다. 동굴곰은 일정 거리까지 그들을 추격하다가 멈춰 섭니다. 놈에게는 이미 확보된 먹잇감이 있고 굳이 에너지를 낭비하며 멀리까지 쫓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곰은 도망치는 인간들의 뒷모습을 보며 승리의 포효를 내지른 후 다시 자신의 전리품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냥꾼들은 곰이 쫓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귀에는 환청처럼 짐승의 발소리가 계속 들리고 등 뒤에서는 뜨거운 입김이 느껴지는 착각에 시달립니다. 공포는 실체보다 더 크게 부풀려져 그들을 끝없는 도주로 내뭅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그들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화이트아웃, 화이트아웃. 현상 속에서 그들은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어디가 안전한 동굴 쪽인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바람을 등지고 높은 곳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을 뿐입니다. 무리 중 일부는 낙오되어 엉뚱한 방향으로 사라지고, 남은 자들은 서로의 희미한 그림자에 의지해 간신히 대열을 유지합니다. 자연은 패배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그 혼란을 틈타 남은 생명력마저 앗아가려 합니다. 한참을 달린 후에야 그들은 안전지대라 여겨지는 바위 언덕 아래에 주저앉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멈추지 않고 입에서는 단내가 진동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생존의 안도감보다는 동료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수치심, 그리고 리더를 잃었다는 절망감이 그들을 짓누릅니다. 그들의 눈빛은 초점을 잃고 흔들리며 방금 전 목격한 끔찍한 장면이 계속해서 뇌리에 재생됩니다. 창에 찔린 채 고통스러워하던 동료의 표정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사냥은 실패했고 가장 강력한 전사를 잃었으며 무기도 대부분 유실했습니다. 남은 것은 지치고 상처 입은 몸뚱이와 극심한 배고픔뿐입니다. 굶주림은 공포가 가라앉자마자 다시 고개를 쳐들고 그들을 괴롭힙니다. 빈손으로 부족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죽음만큼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굶어 죽어가는 처자식들의 눈망울과 실패한 사냥꾼이라는 낙인입니다. 추위가 땀에 젖은 몸을 급습합니다. 격렬한 운동으로 올랐던 천이 식으면서 저천증의 위험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몸을 밀착시켜 천을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까지 서로를 밀치며 도망치던 모습과는 대조적인 생존을 위한 처절한 연대입니다. 짐승 앞에서는 흩어졌지만 추위 앞에서는 다시 뭉쳐야만 살 수 있는 나약한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들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눈보라가 멈추기를 기다립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피냄새를 맡은 청소부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냥꾼들은 그 소리에 다시금 몸을 움츠립니다. 평소라면 경쟁자로서 맞서 싸웠을 테지만 지금은 그럴 힘도 용기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터의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라 언제든 먹이가 될 수 있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늑대들은 인간들이 남기고 온 시신으로 향할 것입니다. 동료의 육신이 짐승들의 만찬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리더의 죽음은 단순한 전력 손실 그 이상입니다. 그는 지식을 가진 자였고 길을 아는 자였으며 결단을 내리는 자였습니다. 그가 없는 지금 무리는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누가 결정을 내릴 것인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남은 자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서열이 무너진 자리에는 혼란과 불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곁눈질하며 이 재앙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지, 그리고 앞으로 누가 이끌어갈지를 가늠합니다.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빙하기의 밤은 길고 혹독합니다. 어둠은 그들의 공포를 증폭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바위 틈새를 찾아 몸을 숨기지만 잠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붉은 눈에 곰이 나타나고 귀를 막으면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들이 살아남은 것이 행운인지 불행인지 자문합니다. 살아남은 자의 고통은 죽은 자의 고통보다 길고 질기게 이어집니다. 사냥꾼 중 한 명이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작은 부적을 꺼냅니다.
짐승의 뼈로 만든 조각상입니다. 그는 그것을 꽉 쥐고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준걸거립니다. 도구가 실패하고 힘이 패배했을 때 인간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기원입니다. 그러나 서론의 신들은 침묵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바람에 흩어지고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눈송이뿐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믿음이나 간절함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상처 입은 다리를 절뚝거리던 젊은 사냥꾼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의 발목은 심하게 부어올랐고 동상 초기 증세까지 보입니다. 동료들은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지만 그 눈빛 속에는 짐이 된다는 냉혹한 계산도 섞여 있습니다. 만약 늑대떼가 쫓아온다면 부상자는 무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자연의 법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쌉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배고픔은 이성을 갉아먹습니다. 그들은 눈을 뭉쳐 입에 넣으며 갈증을 해소하려 하지만 그것은 천만 떨어뜨릴 뿐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환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모닥불과 기름진 고기가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이것은 뇌가 죽음 직전에 보여주는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뺨을 때려가며 정신을 차리려 애씁니다. 여기서 잠들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그들이 도망쳐온 절벽 쪽 하늘의 까마귀 떼가 빙빙 돌고 있습니다. 잔치는 끝났고 남은 부스러기를 처리하러 온 것입니다. 그 광경은 사냥꾼들에게 더 없는 모욕감을 줍니다. 인간이라는 종의 존엄성이 저 까마귀 부리 아래 쪼아 먹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돌려 외면합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보다 패배의 결과를 목격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잠시 잦아들자 기이한 정적이 흐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친 숨소리가 얼마나 큰지 깨닫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소리를 낸다는 것이고 소리를 낸다는 것은 위치를 노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어둠 속에 녹아듭니다. 이제 그들은 사냥꾼이 아닙니다. 그저 겨울이라는 거대한 짐승의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기 위해 버티는 작은 미생물일 뿐입니다. 그들의 위대했던 창은 부러졌고 그들의 긍지는 짓밟혔습니다. 이 밤은 그들에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가고 지구는 계속해서 회전합니다. 내일의 태양은 뜨겠지만 그 태양 아래서 그들은 예전과 같은 존재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목격했고 자신의 나약함을 확인했으며 동료를 버린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기억은 그들의 DNA 깊숙이 새겨져 후대에게 경고로 전해질 것입니다. 깊고 푸른 밤이 동굴의 입구를 막아버리고 생존자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고립됩니다. 이곳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패배감을 가두는 감옥이기도 합니다. 모닥불을 피울 여력조차 없는 그들은 서로의 천에 의지해 둥글게 몸을 말고 있습니다. 거친 호흡 소리와 이따금 들리는 이 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립니다. 추위는 살갗을 뚫고 들어와 뼛속의 골수까지 얼리려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은 상실감입니다. 오늘 밤 그들은 동료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오만함마저 완전히 거세당했습니다. 생존자들의 뇌리에는 아까의 장면이 무한히 반복 재생됩니다. 가장 믿었던 무기가 주인의 가슴을 꿰뚫던 그 순간 물리법칙이 인간의 의지를 조롱하던 그 찰나가 악몽처럼 떠오릅니다. 창은 인류가 가진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두꺼운 가죽도 없는 나약한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들과 경쟁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단이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맹수의 발톱보다 더 치명적인 흉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도구의 배신이라는 이 역설적인 비극은 그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들린 남은 무기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봅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흑요석 날은 여전히 날카롭고 매혹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날카로움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돌멩이가 언제 다시 나를 향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의 손끝을 떨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위험한 물건을 버릴 수 없습니다. 창이 없으면 내일 당장 굶어 죽거나 늑대의 밥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도구를 쥐어야만 하는 모순. 이것이 바로 문명을 시작한 인간이 짊어져야 할 영원한 형벌입니다. 동굴 밖에서는 눈보라가 밤새도록 몰아치며 세상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짐승의 발자국도, 도망치던 사냥꾼들이 흘린 땀방울도, 그리고 그 처참했던 혈투의 현장도 하얀 눈 아래 깊이 파묻힙니다. 자연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의 생존만을 허락할 뿐. 지나간 비극에 대해 어떤 애도나 연민도 표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얼음 속에 갇혀 영원한 침묵에 들어가고 산자는 그 죽음을 딛고 다시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냉혹한 망각의 과정이야말로 빙하기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법칙입니다. 새벽이 찾아오자 폭풍은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창백한 태양이 설원 위로 솟아오릅니다. 밤새 내린 눈은 세상을 완벽한 백색으로 뒤덮어 놓았습니다. 어제 흘린 피와 비명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덮여 있습니다. 그 압도적인 순백의 풍경은 아름답다 못해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생존자들은 조심스럽게 동굴 밖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눈에 반사되는 강렬한 햇빛이 그들의 지친 눈을 찌릅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들은 이제 이 풍경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알고 있습니다. 배고픔은 다시금 그들을 현실로 끌어당깁니다. 슬픔과 공포는 감정의 영역이지만 허기는 생물학적 명령입니다. 위장은 비어있고 몸은 에너지를 요구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들은 죽은 리더를 애도할 시간조차 허락받지 못합니다. 당장 무언가를 사냥하지 않으면 리더의 뒤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남은 자들이 겪어야 할 가장 잔인한 고문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섭니다. 굶주림은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그들은 남은 장비들을 점검합니다. 헐거워진 창날을 다시 끈으로 단단히 묶고 깨진 돌도끼를 다듬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어제보다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작은 매듭 하나, 발밑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을. 리더의 죽음은 그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연 앞에서는 어떤 순간에도 방심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도구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그 대가는 목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어제의 사냥터 쪽을 바라봅니다. 그곳은 이제 하얀 언덕으로 변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눈더미 어딘가에 꼿꼿하게 서 있는 창과 그 아래 잠든 동료의 모습이, 그 창은 아마도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동안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얼음은 시신과 무기를 완벽하게 보존하여 먼 훗날 인류의 후손들에게 이 비극적인 날의 이야기를 전해줄 타임캡슐이 될 것입니다. 실패한 사냥의 기록은 성공한 사냥의 기록보다 더 강력한 경고가 되어 역사에 남습니다. 무리 중 가장 연장자가 앞장섭니다. 그는 서열에 의해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았기에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는 바람 냄새를 맡으며 새로운 사냥감이 있는 방향을 가늠합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곰이 아닌 좀 더 안전하고 작은 먹잇감을 찾을 것입니다. 인간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생존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거창한 정복이 아니라 비굴할지라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그들의 뒤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눈밭에 찍히는 발자국은 깊고 무겁습니다. 그들은 어제의 패배자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생존자들입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죽은 동료의 목까지 살아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오며 그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날립니다. 그 바람 속에는 먼저 간 이들의 영혼이 섞여 있는 듯합니다. 조심하라. 그리고 살아남아라. 바람 소리는 그렇게 속삭이며 그들의 등 뒤를 밉니다. 서론 한복판. 눈 속에 파묻힌 동굴곰의 영역에는 이제 고요만이 감돕니다. 곰은 배를 채우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자연의 균형은 다시 맞춰졌습니다. 강한 자는 배불리 먹었고 약한 자는 도태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친 인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창을 들었고 다시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 끈질긴 생명력이야말로 인간이 이 혹독한 빙하기를 견뎌내고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수만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얼음이 녹고 땅이 드러나면 누군가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뼈와 뒤엉킨 인간의 뼈, 그리고 그 흉곽을 뚫고 있는 정교한 돌창을 그들은 그것을 보며 추측할 것입니다. 용맹한 전투가 있었노라고, 혹은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노라고. 하지만 진실은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날 인간의 욕망과 자연의 우연이 충돌하여 빚어낸 그 찰나의 순간을 말입니다. 우리는 걷고 또 걷습니다. 발밑이 미끄럽고 손에 든 무기가 언제 우리를 배신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다치면 서로를 부축하며 나아갑니다. 완벽하지 않은 존재가 완벽하지 않은 도구를 들고 불완전한 세상과 맞서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이자 끝나지 않는 대서사시입니다. 반주인의 창은 눈 속에 묻혔지만 그 창을 만들고 던졌던 의지는 우리 피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태양이 머리 위로 높이 솟아올라 끝없이 펼쳐진 서론을 눈부시게 비춥니다. 작은 점으로 보이는 사냥꾼들의 행렬이 지평선 너머로 천천히 사라집니다. 그들이 남긴 발자국은 곧 바람에 지워지겠지만 그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겨울은 길고 밤은 어둡지만 인간은 기어코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수많은 창이 부러지고 수많은 피가 눈 위에 뿌려질지라도